여러분께 이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첫 시간에 만남이에요. 여기서 한자를 한 번이라도 접해보시면 한자를 한자로 쓸 줄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네. 한자를 자기 이름을 한자로 쓸 줄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옛날에 배웠었는데 다 까먹었다. 자기 이름 한자로 뭐 써? 네. 한자 중에서 한 글자라도 한자를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글자라도. 아는 거야? 아는 거. 무슨 글자 할까? 땅지. 땅지, 따지. 좋았어. 그다음 우리 중일, 자네는? 묘금도예요. 묘금도예요. 무슨? 묘금도. 또 어려운 한자 유자. 난 잘 모르겠는데 유자를 알아? 오, 좋아. 너는? 산의 남이요. 산의 남. 네. 남학생을 좋아하는구만. 네. 그건 아니야? 그냥. 그냥 말했어. 또 아는 사람. 네. 자,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사자소학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볼 거예요. 사자소학. 자, 보세요. 지금 전국에 230개가 넘는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요. 화순도 그 중에 하나예요. 오늘은 화순에서 사자소학을 공부합니다.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예요. 그런데 이 사자소학은 지금부터 천여 년 전에 만들어졌던 책이에요. 이게 시간적으로 대략해서 한 1000년 전에 만들어졌던 책이고, 그런데 그것도 중국에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것을 공간적으로 한국에서, 그것도 화순에서 우리가 사자소학을 배웁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제 1000년 전이 아니라 21세기 오늘 현대에 있어서 사자소학을 배우게 될 것이에요. 자, 사자소학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름은 사자소학. 사자는 그 사자성 할 때 사자인가? 사자는 들어봤지? 네. 사자가 뭐지? 동물이요. 동물. 라이언. 사자. 동물원에 있는 사자. 잘 봐보세요. 사자 그러면은 동물원에 있는 사자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맨 처음 떠오르는 단어는 이미지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그게 아니고 이 사자를요 4개. 이게 뭐예요? 넉사자야. 넉사자. 4개. 하나 둘 셋 넷. 넉사자. 자는 글자 할 때 자예요. 사자. 그 다음에 소학은 이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친구 잘 생각해봐. 다른 친구는 한자를 몰라. 그런데 내가 한자를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어렸을 때부터 한문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제 이 시간 끝나고 나면 알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영국에서 태어났다, 미국에서 태어났다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집중적으로 제대로 하려고 할 때 라틴어나 히라버, 그리스 말을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대로 된 학문을 깊이 있게 하려면은 라틴어를 알아야 돼. 라틴어를 모르고는 미국 하버드 대학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라틴어를 모르면 실력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한문을, 그 다음 잘 봐보세요. 여기서 보다시피 사자소학인데, 이 사자 그러면 동물원에 있는 사자만 우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한글로 사자 그러면은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동물은 사자야. 그런데 여기서 보다시피 이 사자를 한문으로 쓰지 않으면은 이게 사자라는 두 단어 글자로 표현할 수 있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사자는 4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4개의 글자로 이루어지는 문구, 그런 뜻인데 우리는 사자가 동물원의 사자라고 생각합니다. 짐승의 왕, 백수의 왕 사자라고 생각했잖아요. 이렇게 한문을 안다는 것이 여러분의 큰 장점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어요.
자,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좀 부끄럽고 그렇지만은 저는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보세요. 봐봐. 오. 공부를 좀 했어요. 나도 초등학교를 시골 깡촌에서 나왔어요. 시골에서 중학교까지 나왔어요. 광주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광주에 처음 와봤어요. 광주에. 그다음에 대학교 때 처음으로 서울로 공부를 갔어요. 유학 갔어요. 자, 저는 이제 조선대학교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호남 영성연구원을 섬기고 있어요. 나주 다문화 음악교에서 교장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한국의 결혼 이민 온 사람들. 주변에서 다문화 가족이라고 들어봤어요, 여러분? 네. 베트남에서 오신 결혼 이민 오신 어머니, 중국에서 오신 어머니,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신 어머니, 이런 분들 다문화 가족이라고 그래요. 전국에서 전남이 다문화 가족 비중이 제일 높아.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남편하고 나이 차가 상당히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고향의 부모님들을 그 생활비를 보태주기 위해서 이제 이쪽으로 한국으로 이민 왔다고, 아니 결혼하러 왔다고. 근데 거기서 이제 애를 낳았어요. 그럼 얘가 초등학교 다닌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처럼. 그러면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시잖아요, 선생님이. 그러면 엄마 이거 저 선생님이 숙제 내줬는데 나 좀 도와줘, 이렇게 이제 엄마한테 학교 숙제 좀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엄마가 한글이 약하잖아요, 그죠? 특히 한국의 역사에서는 더 몰라. 아무것도 모를 수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 애들이 엄마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결혼 이민 온 분들은 한국 사람이 아닌 베트남에서 이민 왔더라도 이분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신 분이에요, 결혼했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을 한국에서 따뜻하게 맞이해야 되는데 이분들 자기 자식한테까지 무시당하는 이런 아주 안타까운 사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초등학교 6학년 과정을 5개월에 끝내주는 검정고시 과정을 운영하고 다문화 음악교에서 등등등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행정학교 회장도 했다니. 해설사 이것도 했어요. 전날 파순에서 해설사, 문화관광 해설사 20년 하고 있어요. 해설사가 뭔지 아냐? 네. 알아? 네. 20년 하고 있어. 다른 사람에게 이 지역을 어떤 그렇지. 너 알다, 알아. 근데 그걸 20년 동안 하고 있다니까. 전국 회장도 하고. 그래, 나한테 이번에 수업 들으면 얘네들 조금 도움이 될 거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냐, 안 되겠냐? 돼요. 그다음에 이제 요 선생님은 훈장이라니까 좀 그렇다. 내가 자신을 훈장이라고 그러니까 책도 좀 썼어. 내가 혼자 쓴 책이다. 응? 혼자서 쓴 책, 여러 사람 같이 쓴 책 그래요. 저기 네이버에 아니면 검색 있잖아, 검색 포탈 포탈 사이트에 네이버는 다 이런 거 있잖아. 그 제 이름 딱 쳐보세요. 그러면 네이버에서 치면 이렇게 딱 나와. 닮았다. 이건 40년 전 얼굴이야. 그때는 머리가 좀 많았어요. 지금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없는데. 자, 봐봐. 그러면 이제 혼자 제가 쓴 책이 좀 나와요. 요새는 또 새로 쓴 책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 3, 4년 전에 한 것이 틀려. 그 다음 제가 이제 신문에다 칼럼을 기고해요. 그럼 이건 제가 쓴 신문에다가 이런 거는 뭐 다른 데서 취재한 것이고 이런 건 제가 쓴 건 아니고 요거는 다 제가 쓴 것이 아니네. 최근에 이제 네이버에다 딱 올리면 제가 쓴 신문에다가 칼럼 쓴 그거에 나와요. 요거는 제가 쓴 거는 하나도 없네. 신문사에 취재한 것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한 3, 4년 전에 한국 문화 컨텐츠와 스토리텔링 이런 책을 썼어요. 법대에 있는 놈이 이런 책을 쓰니까 관심을 가져줬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런 신문사, 광주일보, 오마이뉴스 이런 데서 제가 쓴 책을 한국 문화 컨텐츠와 스토리텔링 있잖아. 책이 안 나오면 요 있잖아. 책. 응? 이 책을 썼다 해가지고 엄마 이상한 놈이 이상한 책을 썼네. 그래가지고 신문에서 좀 다뤄졌어요. 이게 저한테 자랑하려고 자랑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그냥 허투루 듣지 마라 그 말이야.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이 하나라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수업 시간 때 똑같은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장난하고 그냥 허투루 넘겨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 한 말을 소중하게 내 인생의 중요한 계기로 삼고 자산으로 삼는 사람이 있다고. 그거는 나한테 달렸어요. 나한테. 그죠?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지금부터 2012년이니까 12년 전이구만. 그죠? 그 오래 전에 여기 광주에 있는 잡지가 있어요. 이렇게. 저는 이제 시골에서 여러분 학교 다니시죠 지금? 저는 이제 그 화순 천태초등학교, 도안면 천태초등학교 우치 분교 거기에 살아. 폐교됐어 지금 학생이 없어가지고 그 폐교에서 교실 한 칸짜리 아닌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분교에서 제가 살고 있어요. 20년 됐어요. 20년. 그 폐교에 살면서 분교에 살면서 제가 한 6, 7년 동안 외국인들 있죠. 외국인 알죠? 네. 쏴라 영어 말하고 외국인들을 무료로 민박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외국 사람 여러분들이 이제 캐나다 놀러 갔다, 오스트리아 놀러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봐봐, 그 외국인 그냥 패키지로 여행사에서 돈 주고 그 여행사 패키지 여행을 따라다니면 어때요? 여행사에서 가이드가 안내하는 대로 쭉 따라다니죠. 네. 주는 밥도 먹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진짜 백이 여행은 그 외국에 오스트리아에 놀러 갔다, 캐나다에 놀러 갔다, 일본에 놀러 갔다, 중국에 놀러 갔다. 그러면은 그 외국인의 집에서 머물면서 그 나라 사람들하고 같이 소통, 이야기도 하고 그 사람의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거기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낫겠죠? 이것을 홈스테이라고 그래요. 홈스테이. 홈스테이는 뭐냐? 그러면 이제 그 나라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른다 그 말이에요. 머무르면서 그 나라의 언어, 말, 그다음 그 나라의 문화. 이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활하는구나. 그다음에 그 나라의 역사,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이 무료 민박을 하면서 주변에 우리 하천에 있는 문화 관광 자원들, 예컨대 그 운주사가 됐달지, 안 그러면은 또 이슬영 김 선생님 그 유적이라 신앙 유적이라 이런 걸 모시고 다니면서 안내를 했어요. 못하는 영어로. 그러면 이제 이거 시골집에 살았어요. 그리고 이게 스웨덴에서 온 학생들이야. 밭에서 이 학생들에게 풀 뽑으면서 같이 풀 뽑고 있는 광경입니다. 저는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 여기 사자소학이라고 한문 학당을 하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제가 신문사에다가 기고를 할 때 제가 시민단체를 섬기고 있어요. 시민단체가 뭔지 아실까? 몰라요. 있어. 그런 게 있다. 시민들을 대표해서 시민들하고 함께 우리 지역을 더 살기 좋은 건강한 나라, 행복하고 건강한 나라로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단체가 시민단체예요. 네? 우리나라 지역을 그렇지. 근데 이제 그거 하면서 여기 그렇게 이거 하면서 제가 이제 신문에다가 기고한 게 있어요. 도덕경이라는 게 있어. 도덕경. 네? 그 도덕경을 제가 주민자치운동을 하는데 그 옛날에 2500년 전에 고전인 도덕경으로부터서 현대 광주 지역사회에서 주민자치운동을 시민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이제 그 원리를 이끌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이게 그 한문은 잘 모르지만은 동양 고전이 도덕경이 오늘의 2500년 전에 그 글귀가 오늘 현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아주 귀한 지침이 될 수 있다. 이걸 이제 써봤어요. 저는 이렇게 해설사 한다고 했잖아요. 해설사 한다고 했죠. 해설사 하면서 이걸 했어. 해설사 한다고 해가지고 그래 고생했다 이놈아. 이것도 하나 주더라고. 저는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차밭이에요. 차밭. 외국인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차문화. 보성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차로 유명해요. 녹차 수도 그래가지고 보성이 있는데 거기 보성에 있는 차밭에서 여기가 저 한복을 입고 외국인들에게 한복을 입혀서 한국 문화를 체험하게 해줬어요. 그다음 저는 이제 노래 같이 이제 중창단
노래도 잘 하지 못하지만 함께 이제 봉사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 신앙 유적지예요. 하순에 있는 신앙 유적지. 여기 CGN TV 왔을 때 이 어르신들을 모시고, 여기는 이제 그 MC야, MC. TV에서 이렇게 찍을 때 저도 이렇게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분 중에 한 분은 돌아가셨어요, 장로님인데. 자, 제가 이렇게 법대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치를, 대한민국의 현실을 서울법대 나온 사람이 한 60% 정도가 한국의 정치를 망치고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혹시? 아니에요. 서울법대 가면 공부 잘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그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부를, 이게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법대에 갔지만은 한국 사회에 기여한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렇지만은 비아냥거리는 소리로 서울법대를 나왔는데 한국을 망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이 법대에 나오면 뭐하냐 이거지. 사회에, 인류에,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죠? 해를 끼치는 자기 자식과 자기 가족과 요것만 막 부정한 짓을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챙기는 그런 사람보다도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 지역사회를 더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게 하는 그런 사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가 문제가 아니야. 가방끈이 길고 짧은 것이 문제가 아니야. 응? 내가 대학교를 나오고 내가 대학원을 나왔다고 해서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되느냐? 사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혀 시골 할머니, 여기 보세요. 순천 송광면 왕대마을의 어느 할머니가 하신 말씀을, 이거는 이제 전라도닷컴이라고 이 지역에 이제 언론사가 있는데 여기서 그 할머니를 취재해가지고 그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자, 안에 이게 뭐라 그랬지? 누리요. 누리. 자, 누리가 한번 읽어봐봐. 할머니 목소리로, 네? 할머니 목소리. 네? 저 못해요. 아유, 그 어린 네 목소리, 사학년 목소리를 읽어봐봐. 천천히 또박또박. 우리 손자가 공부하고 있어요. 내가 말해. 공부 많이 한 것들이 다 도둑으로 되더라. 마음 공부를 해야 한다. 인간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러고 말해. 착실하니 살고 너무 속이지 말고 나병 빠지게 벌어먹어라. 놈의 것 돌라 먹으라고 하지 말고 내 속에 든 것처럼 지키면서 살아라. 사람은 속에 든 것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는 배비니 내 마음을 지켜야 할 때 돈 지키느라고 애쓰지 말아라. 전라도 사투리 버전을 한번 해보. 리얼하게 해볼게. 할머니가 지금 이제 손자한테 앉혀놓고 하는 거야. 우리 손자가 공부하고 있으면 내가 말해. 아가, 공부만 한 것들이 다 도둑놈 되더라. 마음 공부를 해야 한다. 인간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러고 말해. 착실히 살고 놈 속이지 말고 나 뼈 빠지게 벌어먹으라니. 놈 거 돌라 먹으려고 하지 말고. 돌라 먹는다가 무슨 말이지? 뺏어 먹지 말고 도둑 쓰지 말고. 놈 거 돌라 먹으려고 하지 말고 내 속에 든 것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 사람은 속에 든 것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는 법이니 내 마음을 지켜야지. 돈 지키려고 하지 마. 애지 쓰지 말아라 이놈아.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할머니가. 이거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게 뭐예요? 응? 그게 뭐예요? 어떤 거? 이상한 말. 이거 할머니가, 시골 할머니가 자기가 손자한테 해준 말이라니까. 그럼 그 할머니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겠지. 이거는 이제 여기 전라도닷컴에서 취재한 것이니까 지금 이 할머니가 살아계신지 그건 몰라요.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바가 뭐예요? 공부 잘해야지. 우리가 공부 잘해야 돼요. 공부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마음 공부고 사람 공부예요. 인간 돼야 돼. 인간.
사람 공부. 그래서 공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공부를 잘해야 되죠. 못하는 사람보다 공부를 잘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먼저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예.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은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사람이 되라는 이런 인간 교육은 거의 안 합니다. 못합니다. 지식 교육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지식은 어디서 많이 있어요? 선생님이 가르쳐준 지식보다도 검색창에 치면은 지식이 어마무시하게 나와.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21세기 정보통신 사회가 됐기 때문에 지식의 속도가 엄청나게, 정보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인류가 1000년 동안 쌓은 지식이 한 옛날 같으면 100년이면 더블 2배가 되는데 지금은 10년, 5년만 되면은 지금까지 인류가 2000년 동안 쌓아온 지식과 정보 양보다도 막 2배로 3배로 막 늘어나고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지식만 배우기보다도 지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인성. 응? 인성. 자, 봐봐. 내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피라미드 삼각형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맨 아래 이 삼각형에 이게 삼각형. 응? 맞아. 여기 삼각형에 자료가 있어요. 자료. 영어로는 데이터라고 그래요. 말을 좀 영어 좀 써볼게. 중학생도 있으니까 자료가 있어. 이거 보면 한자가 전부 다 자료예요. 자료. 숫자도 보면은 자료예요. 자료. 지금 여러분 여기서 주식이 뭔지 아는 사람? 주식. 알아. 주식이 뭐지? 돈이요. 돈. 주식 투자해본 사람 없을 거야. 아니? 엄마 가지고 가는 엄마가 주식 투자해? 좋아. 아주 경제를 잘 하시는구만. 주식 투자하면 삼성전자라고 우리나라 유명한 회사 있잖아. 그럼 삼성전자가 주가가 주식 가격, 주가가 옛날에 6만 원 때 쭉 내려갔다가 지금은 8만 원 하고 그런데요. 예? 잘 봐봐. 그다음에 환율이라고 알아요. 환율. 네. 그러면 내가 미국에 놀러 간다. 그럼 뭘 봐? 우리 한국 돈 갖고 와 미국에서 써줘 안 써줘? 안 써줘요. 그럼 미국 돈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미국 돈 1달러가 한국 돈으로 얼마 정도 되죠? 1,300원. 너 뭘 좋아하나? 너 몇 학년이야? 6학년이요. 6학년이구나. 이렇게 이것을 1달러가 1,300원. 이렇게 이것을 환율이라고 그래요. 환율. 그 잘 봐봐. 환율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것은 단순한 자료예요. 자료에 불과해. 그런데 이걸 이용해서 자료를 이용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다른 은행에서 돈을 빌려 가지고 경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차입 경영이라고 그래. 차입 돈을 빌려 가지고 모든 걸 자기 돈으로 다 회사를 운영할 수는 없거든.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자금 담당하는 상무 같은 경우에는 재무 담당 상무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오르냐 내리냐에 따라서 그걸 잘 계산해 갖고 빌려 쓴 돈을 이때 빨리 갚는 게 좋겠다. 아니면 더 갖고 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같이 환율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이런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돈줄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빚을 쥐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빨리 갚은 게 좋은지 늦게 갚은 게 좋은지 돈을 더 빌려오는 게 이익인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냥 환율이 오르고 내리고 하면 단순한 자료인데 이걸 가지고 정보로 활용하는 거지. 정보로. 말 좀 어렵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드러나. 자, 이거 자료를 데이터를 그냥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정보예요. 정보. 지금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그래. 휴대폰 다 치면 다 나오잖아. 네? 그렇죠? 다 나와. 저한테 물어보면 모르는 것이 많아요.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도 모르는 것이 많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다 물어보면 다 나와. 그렇죠? 예, 이 정보는 엄청나게 지금 이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많이 있어요. 이게 정보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지식이에요. 지식, 인간의 지식. 우리가 지금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 사자수학을 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식보다도 여러 책에서 고등학교, 중학교 이거 배우자 다니자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식을 공부하기 위해서 하죠. 근데 지식보다도 더 윗단계에 있는 것이 뭐냐? 지혜라고 해요. 지혜. 삶의 지혜. 이런 아까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할머니는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지식이랄지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 주세요. 지식이 없어요. 그렇지만 삶의 지혜가 기가 막히게 많은 거예요. 아무리 박사를 30개 갖고 있는 사람도 이런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자수학을 통해서 왜 사자수학을 하느냐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혜를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중학교 2학년 자네 이름이 뭐라 그랬지? 유성준이요. 성준이가 뭐라 그랬냐? 아까 뭐라 그랬냐 네가? 이름이요? 아니 성준이 네가 아까 한 말이 있는데 인성? 인성을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사자수학을 배울 필요가 있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사자수학을 배우는데 그래서 아까 이게 사람다워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사자수학이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4가지 글자 봐보세요. 하나, 둘, 셋, 넷이잖아요. 자, 책을 한번 펴봐. 사자수학 한번 펴봐. 첫 페이지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부생하시나시고 모국 오시니로다. 몇 페이지일까요? 요 11페이지. 11페이지에 보시면은 11페이지 보시면은 자, 봐봐. 여기에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4가지 글자로 한 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자야, 사자. 4가지의 글자, 4개의 글자로 한 구가 돼 있어. 자, 부생하시나시고,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봐봐. 손가락을 짚어가면서 이 부는 읽을 때는 부하지만 뜻은 아비부야, 아버지, 파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비부, 날생, 나아, 몸신, 어미모, 귀를 굽, 나아, 몸신. 그 다음에 2번째 줄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조금만 읽어주고 배복, 써이, 풍물회, 나아, 젖유, 써이, 먹일포, 나아. 좀 이따 우리가 사자수학 성도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부생아신 하시고 한번 해봐. 시작. 부생아신 하시고 모국아신이로다. 모국아신이로다.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다음에 복이회하시고 회하시고 유의보하로다. 유의보하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읽어갈 거예요. 리듬을 넣어가지고. 예. 자, 보세요. 이 사자수학이라는 것은 부모, 형제, 그 다음에 이웃, 친구 간에 이런 기본적인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쓰고 있고 적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자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개의 글자로 하나의 구를 만들고 이것으로도 우리 인생에 지혜를 주는 가르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자수학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사람의 자식된 자가 어찌 갈자야. 어찌 갈 아니불 할위 효도 효자. 효도를 하지 않고 어찌 효도를 하지 않을 수 있으리 뭐 이런 뜻이거든. 이게 나중에 나와요. 예. 자, 사자수학에 대해서 오늘 이제 처음 하는데 왜 사자수학? 성독이라는 것을 이제 소리를 내서 한번 해보는 거야.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읽어볼게요. 자, 시작. 고생하시나시고 시작. 고생하시나시고 모국하시니로다. 아시니로다. 고기회하시고 고기회하시고 유의보아로다. 유의보아로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검색하시면은 사자소학 성독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이게 이제 집에 가서 연습할 수 있어. 그리고 연습해가지고 다음 시간은 좀 더 부드럽게 하겠어요. 이걸 좀 더 이게 우리가 회차가 좀 늘어남에 따라서 함께 이것을 이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변형을 해서 이걸 랩으로 있잖아. 현대판 요새 그 힙합이요? 응? 힙합이요? 랩이라고 안 하냐? 랩이라고 해요. 랩이라고 하지.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변형해서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자, 여러분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여러분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아버지한테 아버지 오늘 저녁에 밥 뭐 먹을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네. 그렇게 아버지 오늘 저녁 뭘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 우리는. 근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뭐 먹을까? 이렇게 말해. What do you want to have? 저녁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싶습니까? 무엇을 먹을래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라고 하잖아. 먹으시겠습니까? 먹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존칭에 높임을 한다고 상대방을 대해서 높임 말을 해요. 그래서 한국어가 배우기 어려운 게 이 존칭을 해요. 존대법이요. 이거는 뭐예요? 윗사람에게 대해서 말하는 투에 있어서도 뭐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은연중에 상대방을 존중해서 높이는 말을 한다. 그렇죠? 근데 외국에서는 어때요? 뭐 먹으려냐? 이런 식이야. 존댓말. 아버지에 대해서 존댓말이 없어. 존댓말. 근데 한국말에는 존대법, 경어법이라고 하죠. 높임법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자,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서 이 사자수학에 대해서 우리 학생 여러분과 함께 같이 공부를 해보고 싶어요. 저도 사자수학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제가 사자수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느냐? 여기 어디죠? 아시는 분? 뭐라고? 적벽입니다. 적벽. 화순 적벽. 중국의 적벽보다도 적벽대전이 일어났던 적벽보다도 그 다음에 이제 문적벽 그래가지고 그 황주 땅에 유배 갔던 소동파 선생이 유배 갔던 그 동파적벽 거기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곳이 화순의 적벽이에요. 근데 이 적벽에서 제가 사람들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해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대안학교 초등학생 애들이 엄청나게 왔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제가 뭐라고 먼저 말하기도 전에 자기네들은 학교 커리큘럼 중에 학교에서 배우는 수업 중에 사자수학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자수학. 여러분 국어, 수학, 사회, 역사 하듯이 그 과목 중에 하나로 사자수학을 배운다고 했습니다. 거기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얘들은 이 초등학교 애들은 자기네들이 결정을 해서 누가 시킨 것이 아니고 스스로 비건이라고 해가지고 채식을 하기로 했답니다. 부모나 학교 선생님들이 시킨 것이 아닙니다. 강제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학생들이 회의를 해서 우리가 지금 환경오염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스스로 식단을 우리가 채식 위주로 가자 해가지고 결정을. 채식한다는 것은 고기 좋아하는 학생들한테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렇죠? 지구가 오염되고 있어.
쓰레기는 범람하고 있고 그런 속에서 해양 그 뭐야 방사능 막 유출되고 그다음에 폐비닐로 인해서 막 바다가 오염돼 있잖아요. 땅도 오염되고 하늘 공기도 오염되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작은 지구가 지금 뜨거워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이 우리가 지구를 살리는 작은 실천을 해보자. 그래서 채식 위주로 하기로 해요. 그러면서 학교 수업 중에 사자수학 얘들이 나는 너무 그 A 발현되다가 얘들이 머리에 든 것이 있어요. 네. 와,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순에 살고 있는 제가 어떻게 하면 어린 친구들에게 사자수학을 한번 접해서 함께 나눠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김광민 원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사자수학 한번 공부해봅시다. 나는 한문 교수가 아니, 한문학 교수가 아니, 한문학과 교수가 아니야. 한자를 잘 몰라. 잘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적벽에서 안내를 하다가 사자수학을 우리 어린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그 제가 개인적으로 사자수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입니다. 자, 그러다가 왜 사자수학을 하면 좋은지 제가 칼럼 썼다고 그랬잖아요. 네. 응? 여기에 제가 분수대 학습법과 최봉익 선생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칼럼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분수대 학습법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5.18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네. 1980년 쿠데타로 해서 사람을 엄청나게 죽였던 전두환 일당이 있어요. 전두환 일당. 아, 좋네. 네. 실패하는 사람이 제대로 돼야 돼. 자기 권력욕을 위해서 사람을 죽인 이런 나쁜 놈이 대통령이 되면 되겠습니까? 말 죽이냐 미안하다. 아니요. 그런데 이제 광주에서 군대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죽였어. 그런데 그때 광주 시민들이 도청학 광장 분수대에 모여가지고 토론을 했어요. 자발적으로 누구나 나와서 배웠든 안 배웠든 이런 사람들 나와서 거기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배우고 익혔습니다. 이걸 분수대 학습법이라고 광주 시민운동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최봉익 선생님이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럼 이 최봉익 선생님은 이런 어떤 글자로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앞서서 그 메시지를 그림으로 꼭 표현을 해요. 그림으로 당신이 그려요. 한자도 써가지고 네 글자 사자 하나 둘 셋 넷 네 글자로 해가지고 당신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한자를 읽을 줄 알까요? 이 중에서 아는 글자가 있을까요? 아니요. 네. 과학자만 이것이 뭐냐면은 쇠소음배 그렇습니다. 쇠소음배 이게 어디서 나오냐? 사자수학에 나옵니다. 저는 이제 광주 시민들에게 주민자치 운동을 하자고 하는 시민운동을 하는데 그분들에게 이 주민자치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걸 보여드립니다. 쇠소음대 사자수학에 나오는 이 네 글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쇠소음. 이건 이제 갑자기 쇠가 이건 쓸소고 쓸소. 쇠는 물 흐를 쇠든가 물로 씻다 그런 뜻이에요. 쇠소.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계신 책 여기 책 있잖아요. 쇠소가 어디 나오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책에 1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9페이지. 19페이지 볼까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줄. 당실 유진이여든 상필 쇠소하라. 들어볼게요. 외운 거 필이 실당 유진이여든. 보이 실당 유진이여든 상필 물뿌릴 쇠 그래 물뿌릴 쇠. 저도 잘 못 써요.
실은 집 실자입니다. 거실 할 때 이 실자죠. 거실. 실. 방은 집 당자예요. 그러니까 방이나 거실 이런 데에 있을 유자 이거는 먼지진, 티끌진이에요. 티끌진. 즉 보면은 방 안에 거실에 마루에 뜰에 먼지가 있거든. 상은 항상 상자, 필은 반드시 필자. 항상 반드시 쇠는 물 뿌릴 쇠. 물 뿌리고 그 다음에 쓸소 청소하단 말이죠. 청소. 청소 있잖아. 청소. 이게 씻을 소자야. 집안에 먼지가 있거든. 물을 뿌리고 씻어내라. 이거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아니에요? 이 기본을 우리가 익히자는 거예요. 이것이 이 최봉익 선생님이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신문에다가 그걸 최봉익 선생님 기억하고 싶어서. 근데 이 최봉익 선생님이 그 주민자치운동이 됐든 시민운동이 됐든 그 가장 기본은 뭐냐? 쇠소응대라는 거예요. 자기 주변을 먼지가 있으면 씻고 자기 주변을 정리하고 깨끗이 하고 이부자리도 깨끗이 개서놓고 자기 주변을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응대는 응할 응자 대답할 대자 누가 이제 엄마가 개똥아 부르면 예 하고 대답을 하고 누가 부르거든 응하고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엄마가 부르더만 휴대폰에 빠져있으면 게임에 빠져있으면 어때요? 드릉둥 마릉둥 한다고 문 꽉 닫히고 들어가 버리고 방 안에 앉아서도 식탁에서도 어때요? 말을 않고 휴대폰으로 이렇게 휴대폰이 아니라 문자 카톡으로 이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자 봐봐 윗사람이 부르거나 부모님이 부르거나 옆에 다른 사람이 불렀을 때는 이해하고 인상을 줘. 불러도 들은 척 많죠. 못 본 척.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천년 전에 한 말이지만은 우리가 사람으로서 해야 할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고 조직생활할 때 사회생활할 때 이것이 처세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쇠소문대. 네. 이게 제가 말하면 이것이 이제 이 말이 잘 안 먹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쇠소응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했는지 한번 보고 우리가 사자수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기본 중에 기본인 쇠소, 응대 이것이 사자수학에서 가르치고 자 사자수학은 주희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주희 들어봤을까요? 주희? 네. 네 이름이 또 뭐라 그랬지? 또 잊어버렸다. 네. 주희가 썼다고 그래. 주희가 너 안다며. 까먹었어. 주희 여자 이름 왜 여자겠냐 남자겠냐? 여자이겠지. 그래. 주희는 남자야. 아 그래요? 이제 주희가 썼다고 그래. 주희라는 분이. 자, 이 주희가 얼마나 대단한 양반이냐면은 남성시대 때 이제 학자인데 주희를 이제 위대한 성인 같은 사람을 주자자를 붙여 자. 주자라고 그래. 그래서 조선시대 때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조선시대 때는 국교가 있었어. 국교. 나라의 종교. 국교가 있었어. 조선시대 때 국교가 뭔지 아시는 분? 국교요? 학교. 학교가 있지만은 국교. 나라의 종교로서 국가의 종교로서 정한 게 있었어요. 고려시대 때 국교가 불교였어. 그렇지.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는 유교인데 그때 그 유교를 주희를 우리가 주자라고 불러. 대단한 사람. 공자, 맹자 그렇지 하잖아요. 위대한 게 인류에게 큰 스승이 된 사람을 자자를 붙여. 이게 주희를 주자라고 그래. 똑같은 말이다. 근데 주자가 유학을 정립한 것을 주자학이라고 그래. 주자학. 이게 유교 중에서도 조선시대 때 국교를 내면 주자학이야.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야. 조선시대 국교가 될 정도였으니까. 근데 또 이 사자수학을 주희가 썼다는 말이 이게 주희는 이 사자수학을 천자문이랄지 논어랄지 고전 중에서 괜찮은 구절 있잖아요. 번호를
따가지고 와서 만든 책이 사자수학의 4글자씩 따가지고 와가지고. 예? 자, 근데 주의가 썼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그분의 제자 유자징이 썼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두 사람의 작품인 것 같아요. 자, 봐봐. 이 송나라 때 주의가 편찬했다고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언제 만들어졌느냐? 118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00년 전이라고 얼추 말할 수 있죠. 100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조선시대 때는 주자가 정립한 유학, 주자학이 국교였잖아요. 예? 국교였어. 그런데 우리나라 화폐 중에 1000원짜리 화폐 보면은 우리 민족의 위대한 스승이라고 하는 누가 율곡 이희 선생 가서 얼마짜리 지폐 있지? 9만 원? 5,000원. 아 5천 원. 5천원짜리 있는 것 같아. 그치? 1000원짜리 지폐는 누가 있을까요? 시윤이 1000원짜리 보여주세요. 1000원짜리. 천정. 세종인데요? 이분이 누구실까요? 김광표. 김광표? 아니요, 김광표는 처음 들어본다. 이분이 누구야? 안동서원의 주인공? 홍길동전. 아니, 허균이 홍길동전이고 저기 안동에 가면은 도산서원이라고 있어. 도산서원을 누구를 모신 그 서원 누구가 어떤 분이 가르쳤던 제자들 가르쳤던 곳이죠. 여기 있잖아요. 이분 춘식. 아 누구지? 시야? 누구예요? 누구? 이황. 태계 이황. 맞아요. 태계 이황에 써 있잖아, 내가. 그렇네. 그러면 또 그 5천원짜리는 누가 이 652. 이분이 누굴까? 그 율곡 이희 선생. 율곡 이희 선생의 어머니가 누구죠? 심선인가? 신사임당. 그렇죠. 신사임당은 얼마짜리 지폐가? 5만 원. 5만 원 좋아하구나. 그쵸. 그렇지, 좋아. 10만 원 좋아해. 좋아. 10만 원짜리 없어. 그런데 봐봐. 이 퇴계 이황이나 율곡 이희 선생도 이 소학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걸 엄청나게 강조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 때 성리학, 주작 요거에 대해서 이제 계보가 어떻게 되냐면은 정몽주, 그다음에 좀 기억이 잘 안 나네. 그다음에 조선시대에서 김굉필, 그다음에 조광조 이어지면서 조선시대 때 성리학 계보가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김굉필은 한원당 김굉필 이건 호예요. 김굉필이라는 어른이 이 양반이 소학에 완전히 빠진 거야. 소학에 너무 심취한 거야. 소학이 뭐예요? 소학 그래 사자소학을 줄여서 소학이라고 그래. 자, 소학교에서 어렸을 때 배우는 학문 그래서 이제 소학이라고 그래요. 좀 이따 다시 말하겠습니다. 이 소학을 김굉필이라는 분이 우리나라의 성리학의 이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분이 소학을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소학동자요. 소학동자. 근데 소학에 완전히 뻥 빠진 사람이에요. 나이가 들어 30대, 40대 돼서 소학을 몸소 실천해서 소학의 가르친 대로 나는 평생을 살겠다고 해서 나는 소학에 미친 사람, 소학에 빠진 사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소학동자라고 별명을 스스로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이 김굉필 선생이 조선시대 때는 음모와 모함이 많았어요. 그래서 유배를 많이 보냈어요. 자신의 적을. 그런데 이 김굉필 선생이 이 어떤 유배가 있을 동안에 이분을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가 벼슬길로 가는 그 길을 따라서 김굉필 선생이 유배가 하신 그 근처로 아버지가 벼슬로 간 것이에요. 그때 조광조 선생은 김굉필 선생을 가서 찾아가서 많은 배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소학동자인 김굉필의 제자였다고 하는 분이 정암 조광조 선생입니다. 자, 그런데 율곡 이희 선생은 아까 퇴계 이황과 더불어 율곡 이희 선생 말씀드렸죠. 이 선생이 소학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 소학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주석을 달아놓은 그 모아놓은 소학제가 집주라고 이렇게 이런 식의 책을 냈어요. 아셨죠? 그만큼 소학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제가 아까
소학동자라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가리켜서 소학동자라고 한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김경필 선생의 제자가 누구라고? 조광조. 조광조 선생. 근데 조광조 선생님이 억울하게 유배로 옵니다. 유배로 와. 원래는 이제 중종 반정으로 이제 집권한 중종께서 연산군이 이제 하도 정치를 잘못하고 난잡하게 하니까 이른바 반정이 일어나서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쿠데타. 그래서 연산군 쫓아내고 새롭게 왕이 등극한 사람이 누구라고? 무슨 종? 중종 임금이 됐어. 중종 임금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도와서 이제 그 도왔던 반정 공신들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꼼짝을 못해 중종이. 그러다 이분들 다 나이 드신 분 돌아가시고 나니까 전국의 유림이라고도 그래요. 사림이라고도 하고 이분 중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을 추천을 받은 그분이 조광조 선생님. 조광조 선생을 스카우트해가지고 나라를 든든한 기반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혁 정책들을 펴니다. 조광조 선생은 집을 돌보지 않고 오로지 나라와 임금만 걱정해서 여러 가지 개혁 정책들을 펴요. 그런데 이분이 조금 급진적이고 과격한 개혁 정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시기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모함에 의해서 이분이 유배를 옵니다. 조광조 선생님 어디로 유배를 올까요? 한양. 한약. 화순으로 유배요. 그 조광조 선생님 말씀드리기 전에 좀 깜빡 잊어버렸네. 여기 봐봐. 여기 보면은 화순에 주자묘가 있다는 걸 혹시 여러분 알아요? 부자료입니다. 조자묘가 뭐예요? 주자묘. 아까 주의를 주자라고 그랬잖아. 저 집같이 생긴 거요. 그렇지. 주의를 좀 높여서 주자 그렇게 말을 해. 근데 주자의 위패를 모신 사람 그것이 주자묘야. 주자묘가 어디에 있다고? 집에. 화순 능주에 써져 있잖아. 화순 능주에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사자수학을 책을 쓴 사람이 누구라고? 네? 김경필? 아니 석은 소학동자. 조광조. 아니 그 아, 김경필의 제자고. 아까 봐봐. 깜빡. 사자수학을 쓰신 분이 누구라고? 두 글자. 정조. 주자란 말이야. 주자. 근데 우리 화순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화순 능주 땅에는 이 주자를 모신 사당 주자묘가 있다니까. 화순 천덕리 능주면 천덕리에. 예? 그만큼 사자수학이 우리하고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내가 인양반이 뭐냐면은 중국에 몽골이 침략했어. 몽골 알죠? 네. 몽골이 침략하니까. 칭기스카이. 그렇지. 징기스칸. 징기스칸이 침략했어.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뭐냐면 이게 주자의 증손자인 주잠이라는 분이 자기 아들과 7명의 학사들하고 함께 저기 신안 앞바다 있잖아요. 신안으로 망명을 해. 그러니까 몽골에서 그걸 알고 체포해서 압수노시오 이렇게 이제 고려에도 막 압력을 넣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더 도망가. 전북 진안. 그러다가 화순 능주를 피신한다. 그래갖고 이름도 바꿔. 그래가지고 자기는 신안주씨다 이렇게 바꾼다. 신안주씨. 예?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이제 하면서 인양반이 화순에 정착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능주 땅에 주자묘가 있는 거예요. 이때 주잠 여기 주자 증손자가 이름이 누구라고? 주잠이라고 있어요. 근데 주잠의 사위가 누구냐? 능성구씨야. 구씨. 현재 화순 군수가 이름이 뭐예요? 성씨가 뭐예요? 구주표. 구씨야. 구복이라고. 그래서 이게 이요 주잠의 사위가 능성구씨의 시조야. 이거 화순하고 관련이 있냐 없냐? 있지. 주자묘가 있다니까. 사자수학을 쓴 양반. 예? 아까 김경필의 제자가 누구라고? 소학동자 김경필의 제자가 누구라고? 조광조 선생이 유배를 왔어요. 유배 어디로 왔다고? 화순 어디? 화순 읍내가 아니고 능주로 유배를 왔어. 있잖아. 전남 조광조 선생 유배지라고. 지금 사자수학하고 화순하고 관련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어요. 어떤 점에서 유배가 그 관련이 있지?
뭐라도 있지 않을까요? 아까 주자묘가 있고 사자수학을 쓴 저자를 모신 사당이 있고 그 다음에 소학봉자라고 자처한 굉장히 불의 제자 우광현 선생이 유배를 왔고 그래서 이제 좀 화순하고 관련이 있다. 그걸 내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사자수학을 대화하는 이유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저는 사자수학을 공부한 적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대안학 학생들이 초등학교 그 대안학교에서 커리큘럼 중에 사자수학을 배운다 해서 와 이게 꼭 내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구나. 가르친다기보다도 다 잘 모르니까 꼭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책을 또 샀어요. 이건 소학 집주라고 돼 있잖아. 아까 유일복 선생이 소학 제가 집주라고 그 책을 쓰셨잖아요. 이 소학 집 이게 여러분 전과라고 생각하면 돼. 전과 책이 있으면은 그 문제집 있으면 전과의 책 있잖아. 그런 식의 다 설명이 있어. 여기에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나와. 이렇게 봐봐. 조선시대 때 숙종 임금이 이 아무개시를 시켜서 소학에 대한 책을 많이 편찬해서 보고 마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때 뭐라 했냐면 옛날 사람 고지인이 옛날 사람이 이 태어나서 8세가 되거든. 8팔자 세인 8살이 되거든. 필히 수 이 책이야. 이 책은 뭐야? 사자수학 책을 받아서 즉시 3대 교인지법 3대 교인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중국 시대 때 여기 평화났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법인 이것을 꼭 배우도록 하시오라고 임금이 그랬다는 것이야.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봐봐. 옛날에 나중에 이제 다시 말할게. 지금 내가 번역해서 말합니다. 잘 들어봐봐. 옛날에 소학이라는 건 사자소학을 말하는 거야. 옛날에 사자소학이라고 할 수 있고 소학교에서 어렸을 때 소학에 가르칠 교 사람을 가르친다. 뭐로 가르쳐? 쇠소, 응대, 진퇴, 지철을 가르쳤다는 거야. 아까 쇠소 내가 말했어 안 했어? 쇠소, 응대 말했죠. 물 뿌릴 쇠, 쓸 소. 집안에 먼지가 있으면 실당 유진 이어든 상필 쇠소 하나 이렇게 있었잖아요. 아까 집안에 먼지가 있거든 물 쭉 뿌려가지고 먼지가 나니까 물을 뿌린 다음에 쓸어라 이렇게 돼 있다고. 집안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쇠소, 응대, 진퇴 요런 가르침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사자수학 이거 딱 핵심을 딱 줄이면 뭐냐? 이렇게 6글자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쇠소, 응대 물 뿌릴 쇠, 쓸 소. 집안에 먼지가 있으면 물을 뿌리고 쓸고 그 다음에 어머니나 아버지나 어른이나 선생님이 부르면 응하고 물어보면 대답하고 응대하고 그 다음에 나아갈 때 진퇴 나아갈 때 나아가고 물러날 때 물러나는 것 쇠소, 응대, 진퇴 이 6글자가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을 가고 조직생활하고 사회생활 하실 때 이것이 처세 중에 기본 처세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이건 애칭이라는 것은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어버이를 사랑하고 이거 경장이라는 윗어른을 존경하고 그런 뜻이에요. 스승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벗과 친하게 지낸다. 이걸 우리가 줄여서 3절 4도라고 그러는데 말이 어렵지만 제가 자꾸 반복하겠습니다. 쇠소, 응대, 진퇴 이것이 사자소학의 핵심이야. 핵심.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이 들어서 돈을 벌려면 인간관계를 잘해야 돼. 사람하고 잘 사귀어야 돼. 사람을 잘 대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돈을 잘 벌 수가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성공을 위한 처세의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 사자소학이라는 거야. 사자소학을 딱 줄이면 뭐예요? 쇠소, 응대, 진퇴야. 다시 한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자, 쇠소, 응대, 진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쇠소, 응대, 진퇴.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쇠소, 응대, 진퇴. 시작. 쇠소, 응대, 진퇴. 이것을 어디서 배운다고요? 사자수학. 이것은 아주 간단한 한문인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왜 우리가 사자수학을 배워야 되냐에 대해서 국가는 국가의 격이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해방이 되었지만 바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완전 폐허의 잿더미에 쌓였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보면 외국의 원조 물자가 아니면 생존할 수가 없었어요. 폐허의 나라가 된 대한민국이 원조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던 나라가 지금 어때요? OECD 국가가 되면서 원조를 해주는 나라가 됐어요. 나라마다 국가의 격이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화순에만 계시고 대한민국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지 외국에 나가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네. 그 국가에는 국가의 격이 있어.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격이 있는 거예요. 격이 있어. 사람도 형편없는 사람 있죠. 예? 짜잘한 사람 있잖아요. 저런 것도 사람이냐 이렇게 있어. 예. 그렇지만은 저 사람 정말 된 사람이다. 마음속에서 존경심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그것은 어디서 나와요? 사람의 향기가 인격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저도 인격이 형편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이 정말 존경합니다. 예.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자수학에 보면 이렇게 행필 정직하고 언즉 신실하라 이렇게 말이 있어요. 사자수학에 행동을 행할 때는 반드시 정직하게 행하고 거짓말 하지 말고 그다음 말을 할 때는 믿음이 가게 믿을 신자 이거 시를 뭐라 해야 되지? 진실하게 말하라 이런 게 나와요. 이게 사자수학에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봐봐. 사자수학에 보면은 용모 단정하고 의관정대하며 자 이거 봐봐. 이게 용모 단정이거든. 이걸 해석해 봐봐. 욕망양아리. 욕망의 항아리가 아니고 용모 단정. 용모가 뭐지? 용모 뭘까요? 얼굴이나 옷이랄 때 몸가짐 옷차림색 이런 걸 용모라고 하지 않은가? 그치? 용모는 단정하게 하고 이거는 오늘날에도 맞는 말이잖아. 이게 사자수학에도 나온다니까. 용모를 단정하게 하고 의관은 옷이야. 어디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의관을 정죄하시오 이렇게 말 나오잖아. 의복 옷을 깨끗하게 정돈되게 입어라 그러지.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자수학에 나오는 말이 계명이기 이거 개가 뭘까요? 닭개자야. 닭개. 나 왈왈 개짠 줄 알았네. 개는 그 개는 이렇게 쓰잖아. 예? 이 개는 겨이 닭개자. 이걸 뭐라고 해? 에그 계란이라고 그러지. 계란. 예? 계란 닭개자가 쓴 거야. 그때 개는 닭개다니. 이걸 개는 닭개자야. 개는 닭개야. 닭개 겨이. 닭개가 명은 울명자.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33전 33번 싸워서 몇 번 이겼다고요? 33번 이겼어. 결정적으로 일본의 수군들 쪽발린 이놈들 물리치는 게 어디야? 진도 앞바다 명랑해전에서 이겼어. 그때 일본 쪽발린 일본 놈 자식들은 330척의 배로 왔을 때 조선 수군 그때 이순신 장군은 원균의 모함에 의해서 그렇게 전쟁을 이겨놓고 모함에서 의금부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분이야. 그 나라가 너무 어지럽고 일본 놈들이 막 특세하니까 풀어줘 다시 선조가. 그래가지고 돌아와 보니까 남은 배가 몇 척이었다고? 12척밖에 안 돼. 일본 놈들은 300척으로 공격해 오는데 조선 수군은 12척밖에 없었어. 그때 민간 와서 한 척을 못 버텨 13척으로 어디서 싸웠다고? 진도 어디서? 앞바다. 진도 앞바다 어디? 명량에서 싸웠어. 명량 해전 그러잖아. 그 명량이라는 영화 됐잖아. 천만관계 돌파. 그때 명이 뭐야? 울명자야. 파도가 막 휘돌아 돌면서 우는 소리를 낸다. 그래서 울명자를 써서 명량 그러는 거야. 명량이라는 그 유튜브 봐봐. 그럼 그 이순신 장군 그 명량해전 그 영화가 나와야. 그때 명이 뭐라고 무슨 명?
울명. 이게 봐. 개명. 그러면 닭이 울면 이게 뭐야? 일어날 기잖아. 닭이 울면 닭이 언제 울어요? 아침에? 일찍 울어, 일찍 울어. 꼬꼬닥, 꼬꼬꼬꼬꼬꼬. 닭이 울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다음에 필감, 필수하라. 세수를 하고, 세수 이게 세수할 관자다니. 그 다음에 이거는 양치질할 숫자예요. 이빨을 닦아내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어디에 나온다고? 이것이 요런 글자가 어디에 나와? 소학에 사자 소학에 나와. 이만큼 우리들이 지켜야 할 생활의 기본적인 중에서도 기본적인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자성어를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사자성어를 배워야 하느냐? 자, 봐봐. 지루하지? 네. 조금만 참아. 자, 봐봐. 국기란 말이지, 국기. 네. 국어 대사전에 국기란 말이 있어요. 국기에 의해서 뜻이 7개의 단어가 있는 거야. 나라고? 응? 7개의 단어 뜻이 있어. 그러니까 한글로만 국기 이렇게 써놓으면 국기에 대한 경례할 때 국기도 있지만은 예를 들겠습니다. 국기를 흔들다. 그럼 국기를 태극기를 막 흔드는 것도 국기야. 이때 한자를 쓰면 이렇게 있어. 근데 이제 나라의 기강을 막 흔들어버려. 엉뚱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막 나라를 흔들어버려. 그러면 이제 국기를 흔들다 할 수 있잖아요. 국가의 기본, 국가의 기초를 흔들 수 있어. 그러니까 이때 국기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으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한글로 국기 이렇게 하면은 국기를 흔들다의 국기인지 국가의 기관을 흔들다 할 때 그 국기인지 우리가 모를 수가 있잖아요.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자를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알았어요? 네네. 대답이 시원찮하다. 알았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법. 제가 법대에 있다고 했잖아요. 법대. 그러면 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사법. 사법이라는 이 글자를 한글로는 이렇게 사법이라고 써. 죽을. 근데 한자로는 여러 가지 요 사법. 이거는 공법에 대응되는 사법이라는 것이 민법, 상법이든 사법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부에 대응하는 사법부의 사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군법, 사법이라는 뜻도 있고, 이런 식으로 화살을 쏘는 사법도 있어. 이런 식으로 사법이라고 한글로는 썼지만은 뜻이 여러 가지로 쓰는 것을 어떻게 구별해요? 한자로 구별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한자를 같이 한글 당연히 존중해야 되죠. 잘 써야 되죠. 그렇지만 한자도 함께 배워야 되겠어요.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 네네네네. 맞아? 네네네. 지금 지루해가 어쩔 줄 모르고 지루해. 자, 왜 그러냐? 이거는 이제 우리 저를 가르쳤던 우리 교수님이 있어. 최대공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쓴 논문에 어떻게 나왔느냐? 우리가 한국의 어휘는 70%가 한자라는 거예요. 한자가. 아셨어요? 네. 그다음 전문 용어는 90% 이상의 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은 고유에다가 한자가 함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를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너 정확히 말해. 있어요. 있어.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지금 한자를 배우는 것입니다. 지루하지? 네. 금방 끝낼게요. 이거 한글과 한자를 함께 배우는 것이 우리 전통 문화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응? 자, 봐봐. 이 그림은 누가 그린 그림일까요? 오지호요. 컨닝 페퍼 여기 있잖아. 진짜로 알아? 네, 알아요. 알아. 오지호는 나는데. 오지호 화가가 작가 오지호 화가. 오지호 화가는 어디서 태어났다고? 화순. 화순에서 태어났. 화순 어디? 공부. 대한민국. 동복. 너 안다 알아. 써주잖아요. 아, 있다. 써있지. 대한민국에서. 얘 아이디어가 머리가 잘 돌아가구만. 이 오지호 화가의 대표적인 작품이 남양집이라는 이 그림이에요. 개성 송도고 이게 조사를 할 때 여기 딸 그림이에요. 한국의 최초의 인상파 화가예요. 광주를 예향이라고 할 때 이 서양 화가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지호 화백이라는 거예요. 오지호 화백. 이 오지호 화백은 여기가 이제 광주에 있는 유일한 초가집 오지호 선생님의 집입니다. 오지호가. 제가 이 오지호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내가 회장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오지호 화백은 그림 그리는 화가야. 이 조선대 미대 교수님도 오고 화가인데 이분이 대단한 국어학자이기도 해.
국어학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쓴 논문이 뭐냐면 국어에 대한 중대한 오해 이렇게 써. 국어에 대한 오해가 있다. 그래서 한국 아동들의 여러분 아동들의 사고 능력 저하 현상과 저하 능력의 그 원인이 뭐냐에 대해서 자 봐봐 이렇게 썼어. 왜 한국의 우리나라의 아동들 초등학생들이 중학생들이 그 사고 능력이 떨어져 버렸느냐에 대해서 무시험으로 했기 때문에 무시험 진학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중학교 무시험으로 가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이 사람이 이 오지오 화백이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그 전후와 사고 능력이 떨어진 이유는 뭐냐? 한자를 못 쓰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한글만 써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예? 오지오 화백. 자 한번 읽어봐. 에? 그 원인 한번 읽어볼까? 그 원인은 읽어. 잘 읽어. 제가 읽기를 프레이즈는 단순하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이다. 그 원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해방 후에 학교 교육에서 한자. 한자. 워셔 한자를 제거하였는데 있다. 한자를 제거함으로써 아동들로부터 언어 언어 능력. 능력을 바탕하였다. 그들이 언어 능력이 없다는 것 이것이 아동들의 사고 능력 저하의 절대적 원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자를 배워야 되겠어요? 배울 필요가 없어요. 배워야 반반치킨이요. 반반치킨 네. 그 말도 있다. 일리가 있다. 우리가 한글과 함께 한자도 배워. 이것을 국한문 병영론이라고 그래요. 국한 병영론이 반반치킨. 좋았어요. 자 봐봐. 많이 교육시키는 거. 많이 배우는 것보다도 바르게 교육시키는 게 더 중요해요. 자 어른들은 젊은 친구들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뭐 하면은 잔소리 좀 그만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꼰대라고 많이 보는 거예요. 꼰대. 그 다음에 또 어른들은 꼰대 아니면 라떼 둘 중에 하나라고 많이 그래요. 라떼는 말이야. 그렇지.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말한다고. 그런데 어르신 한 사람 나이 드신 70, 80, 90 되신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도서관일 수가 있어요. 도서관. 지혜의 덩어리라고. 지혜의 보고라고. 아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고 또 아이들은 어때요? 아이들은 나름대로 순수해요. 그래서 지쳐갖고 어쩔 줄은 모르네. 자 아이들에 대해서 워즈워드 시인이 있어. 워즈워드 시인. 왔다 잘하시네요. 워즈워드 시인이 있는데 워즈워드 시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보라. 하늘의 무지개를 보라. 그러면서 그 시가 조금 더 나오겠습니다. 이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이런 말을 했어요. 누가? 시인 워즈워드. 영국의 레이크 디스트릭트라는 그 호숫가 옆에 가면 워즈워드 생가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 가봤어요. 워즈워드 시인이 어린이들은 그 순수성이 어른들이 본봐야 될 정도로 어른들의 아버지란 말을 했어요.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다겠죠. 마태복음 18장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때 어린아이들의 순수성을 높이 보는 것이죠. 거짓과 미선을 하지 마라. 자 그런데 지금 아이들도 어쩌냐? 학교 폭력으로 시달리고 있어요. 또 하나 학교 폭력하는 애들도 있어. 네? 또 아이들이 선생님을 또 때린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이 때려가고 지금까지 문제되는데 요새는 아이들이 고등학생이가 선생님을 때려가지고 그리고 돈 많고 권력 있는 자제가 우리 한국 현 정부 들어서 자기 자식이 학폭에 연루됐는데 돈으로 빼주는 경우가 있었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조건 순수하다고도 아니에요. 사람은 파스칼이 어떻게 말해? 사람은 천사와 악마의 중간적 존재라고 했어요. 한쪽으로는 천사의 속성이 있어요. 또는 악마도 있어요. 악마 성격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마적 속성을 발로 밟아야죠. 좋은 성격, 좋은 품성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자성어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자, 워즈워드의 시 무지개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어린이는 어른의 자부지. 이 친구는 지루해가지고 빨리 끝나 금방 끝내. 나에게 주어진 어린이는 어른의 자유의 경건.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우리 품성 속에 있는 선사의 품성을 살려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악마의 속성은 발로 밟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성을 길러요. 엄마가 불쌍해요. 인성을 길러요. 인성을 기르기 위해서 자 봐봐 제가 여기서 이제 봐봐 여기 잘 안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학교폭력 메시라는 토론에서 제가 사회를 봤어요. 학교폭력에 대해서 조금 실상은 조금 그때 배웠습니다. 여기 봐봐요 제가 이제 했잖아. 네. 작년에 그래서 내가 학교폭력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됐어요. 예. 자, 그러니까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네가 그랬지? 인성교육 중요. 자, 우리나라 인성교육 지는 법이 있어요. 법에 뭐냐면 인성교육이라면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이야. 그것이 인성교육이야. 예? 이 인성교육에서 말하는 핵심 가치는 뭐냐? 효, 예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이런 것 등이 인성교육에서 말하는 가치야. 예, 이런 것도 우리도 함께 해야 되는데 사자소학에서 우리는 이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소학이라고 했잖아. 소학, 작을 소자, 겨울학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대학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제 소학교, 초등학교를 소학교라고 할 수도 있고 일제시대 때 소학교라겠죠. 지금 대학교가 있잖아요. 근데 책으로도 어렸을 때 배우는 소학이 있고 그 다음에 노노 대학 중용하듯이 대학이 있어. 책으로 고전 중에. 자 그러면은 소학과 대학은 언제 입학했느냐? 소학은 이 사람마다 다 틀려요. 8살 때 소학에 들어갔다. 8살에 들어갔다. 지금 8살 다 넘죠? 예? 8살이나 13세 이렇게. 그 다음에 대학은 언제 들어갔냐?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지금은 중학생, 초등학생이잖아요. 그럼 대학교 가죠. 그러면 소학교 지금 초등학교 다니시잖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 소학을 배우는 거예요. 옛날에. 근데 지금 우리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사자수학을 안 배우시잖아요. 안 배워. 그렇지만은 제가 그 적벽 투어에서 적벽 안내하면서 만난 서울의 대안학교 아이들이 사자수학이 필수 과목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화신해서 함께 이것을 나누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자, 소학을 배우시게 되면 인간관계,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것이 대학교를 아무리 많이 나와도 대학원을 나와도 제대로 배운 적이 가르쳐진 적도 없고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자소학을 배우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공하는데 필요한 인간관계,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거 기본 중에 기본을 소학에서 배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 아까 쇠소응대 진퇴라고 그랬잖아. 쇠소응대 진퇴. 예? 이게 집안에 청소를 잘하고 먼지가 있으면 집안을 쓸으라고 했잖아요. 물 뿌리고 쓸고 먼지가 나니까 물 뿌리고 쓸고 그 다음에 응대 어른 부르면은 예하고 부르면 대답하고 그 다음에 인사를 하고 대답하고 이런 것을 잘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거죠. 이거를 잘해야만이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처세의 기본 중에 기본이야. 수학을 마치고 나면 어려서 수학을 마치고 나면은 이제 20살 근처에서 이제 여러분 대학을 배우게 되는데 이게 책 이름이 대학이 있다. 노노하듯이 대학이 있어. 그럼 그 대학에서 이제 막 수진제같이 편찬하는 걸 배워요. 자, 아까 소학을 쓰는 사람이 주희라고 그랬죠. 네. 주희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 몸을 비트니까 너 한번 이거. 어렸을 때 소화를 익혀서 방식을 수렴하여 독성을 함량하는 것은 이후 대학의 서로 우리랑 싸움을 일으켜 나아가는 근본이 된다. 이렇게 소학을 마치고 대학을 배우는 것이 가장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이걸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소학을 배워서 도덕성, 인성 이것을 몸에 익혀야 돼요. 배우면 뭐 하겠습니까? 그걸 익혀야죠. 몸에다가 익혀야 돼요.
인간관계.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성공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하시고 시작. 그다음에 뭐지? 나 생각이 안 난다. 제가 펴드릴게요. 모구가 페이지냐? 신이로다. 모구가 신이로다. 한 번 더. 하시고 모구가 신이로다. 이로다. 이거 아주 짓궂죠. 좋아요. 개구지는 거 좋아. 개구장이 좋아.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박수를 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